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힘든데 주식 시장만 좋다. 요즘에 저금리 기조라서 주식 투자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또 주식 시장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종목 샀다가 남들 다 좋은데 나만 손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골라주는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샀다면 종목에 대한 방향성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4시와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추천주까지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금요일 마무리를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차동환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요즘 보시면요, 명신산업 정말 무섭게 잘 가죠. 테슬라 관련주로 상장하자마자 인기가 많았던 종목인데요. 요즘 자꾸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특징주 뉴스에 나올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명신산업은 테슬라와 현대,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테슬라의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또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상장 이후 전기차 수혜주로 급등세를 보인 이 명신산업은 공모가인 6,000원에 벌써 6배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설마 더 갈까요? 여러분들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테슬라 초과를 본 건요, 명신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센트럴모텍도 잘 가고 있는데요. 센트럴모텍은 오늘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중에 상한가를 잠궈버렸는데요.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연일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트럴모텍은 테슬라에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공급한다고 알려져서 테슬라 관련주로 편입한 바가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도 좋고 미국 종목이 좋아서 우리나라의 호재로 반영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화신입니다. 화신도 테슬라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화신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 두 모델에게 이 페달 부품을 납품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모델 3에 모터 브라켓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1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화신은 지지부진해 보였던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라서 앞으로 더 상승을 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는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볼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의외로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조의 시가총액의 무거운 종목 맞죠? 오늘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까지 많이 실리면서 8%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기요금 개편 기대감에 연일 오르는 모양새인데 예전에 지지부진해서 이 서러운 폭발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서러움이 아닌 기쁨의 종목으로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 종목은 원익QNC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중인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일까요? 갑자기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급등세는 특징적인데요. 이 상승의 이유는 내년의 실적 기대감입니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약 19%와 80% 이상 오를 거라는 증권사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신입니다. 차동환 전문가, 오늘 상한가 찍고 그래도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테슬라 효과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부터 이제 테슬라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현대차나 기아차 영향으로 해서 이제 상승이 이제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샤시나 바디 파트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주요 고객은 현대차와 기아차로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매출이 약 1조 6천억 정도의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0억 이상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중형 우량주로서도 부각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진과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등의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부진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생산 차질 여파로 매출은 역대 최저 매출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텔루라이드와 신형 아반떼 K5 소렌트와 인도의 기아 소넷 등 신차 효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매출 최저점을 보였지만 다음 해에는 최저점으로 인해서 반등 효과, 즉 기저 효과로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이었죠. 이제 테슬라의 S&P 편입으로 인해서 화신에서 테슬라 모델 X와 S 등 관련 부품 등을 납품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금일 이제 16% 정도 상승을 해서 종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화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7월 달과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증가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언제나 한번 나올까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금일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좀 많은 그런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고 가격대 또한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거의 바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주가 위치는 전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또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저항 부분을 오늘 고점으로 맞고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러한 거래량은 이제 아까 그 주봉에서 보셨다시피 2019년도에 있었던 종고점 부근의 매물대를 확인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3,000원에서 3,100원, 200원 부근입니다. 3,200원은 좀 높고요. 3,1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게 됐을 때 한번 매수로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동환 전문가와 함께 화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 원익 QNC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원익 QNC 좋다고 했는데 정말 잘 가요. 더 갈까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원익 관련된 계열사 얘네들 다 좋아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얘네들 다 좋다라고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에서 뭐 지분을 투자할 정도의 회사라고 한다면 계속 삼성전자 수주 물량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올해 이번 뭐 코로나19에서 그 시점 1분기, 2분기 이 시점마저도 실적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뭐 수급적인 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저평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자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승 모멘텀을 나오고 있는 거는 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각 뭐 한 19%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 쿼츠 쪽에서 계속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쿼츠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일회성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관점인 만큼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제가 AS를 통해서 목표가를 계속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QNC 최근에 잘 갔는데 앞으로도 더 잘 갈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익 QNC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일명 핫한데요. 엇박자 나는 투자 전략 말고요. 정박자 나는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으세요. 네네. 네, 종목명 알려주세요. 네, 상보입니다. 상보. 아, 상보. 매수- 1,409원에 네, 비중이 30%요. 1,409원의 비중이 30%요. 네. 1,409원이면은 오늘 1,400원이니까 약간 손실 중이시네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3주 됐어요. 3주 전에요. 네. 3주 전이면은 처음에 매수가가 좀 높으셨나요? 예, 이게 추가 매수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그럼 낮추신 건가요? 네. 이 종목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한 1,600원 정도. 보면 1,600원 정도요. 네. 뭐 그 정도 갈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와 함께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차동원 전문가 지금 상보 매수하신 지 한 3주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요. 더 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좀 플락서블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상보를 혹시 보유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한 3주 됐어요. 3주 정도요. 네. 일단은 상보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 관련보다는 테마주 성격이 좀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의 뭐 휘토류 관련주라고도 해서 뭐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게 뭐 급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차트로 넘어가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이제 1,400원에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1,400원에 마감을 하였는데 제가 지금 거래량에 이렇게 3,200만 주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가 3,200만 주 정도가 되면은 주목을 네. 해도 좋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좀 방법인데요. 그래서 네. 지금 8월 달에 보시게 되시면 8월 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달에 이렇게 증가된 모습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럼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뭐 네.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이제 8월 달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약 1,200원에서 1,150원 부근이잖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저점이 그냥 생긴 저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유연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다음 해가 됐을 때도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3천만 주 이상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또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선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중국과의 그렇게 좋은 기류는 아직 포착되고 있질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상보가 아무래도 미중 분쟁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서 3천만 주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즉 위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1,200원, 100, 뭐 1,150원까지는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안으로요. 올해 안으로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네. 매도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매도를 대응하시고 그게 좀 싫으시다 하다면 비중을 줄이셔서 딱 10% 정도만 보유를 해주세요. 아, 1,600원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가긴 갈 수는 있는데요. 올해 안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럼 1월 달은요? 1월 달보다도 2월 달에도 전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1,200원에서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정말 자세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한번 잘 네. 따라 보시고요. 꼭 큰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문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자면은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고민이 많으셔요, 다들. 이 중에서는 일단은 김민재 전문가님 콕 집어주셨네요. 넵튠 20% 23,300원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고 꼭꼭 부탁드립니다. 4908님이 연락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제이스텍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750원에 비중은 25%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5441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문자 풀어볼게요. 먼저 넵튠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그 크래프톤 상장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민재 전문가 이분 지금 수익을 좀 크게 보고 계세요. 지금 3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종목 지금 팔까요? 아니요, 좀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오.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뭐 단일가 거래가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매수가 자체도 주요 지지 라인보다 훨씬 더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선을 미리 그어놨고요. 지금 23,300원이라는 매수가는 지금 제가 그어드린 지지 라인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안정적인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지지 가격은 24,400원 그리고 27,1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하단 27,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지지라인 지켜주고 있고 오늘 사실 27,000원대를 잘 지켰다는 거는 추가적인 급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있는데 일단은 이 32,000원대 오늘 약간 초과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맞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구간대가 좀 1차 저항 라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라인도 1차와 2차가 있는 것처럼 저항 라인도 위로 잡혀 있는데 일단 바로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이 바로 이 32,0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좀 비중을 1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요. 지금 이미 23,000원이시면 제법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32,000원대에서는 비중 10%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 10%는 좀 그대로 끌고 가서 35,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신 가격대에서 분할 익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정말 축하드려요. 자, 다음으로 고른 문자는 제이스텍입니다. OLED 관련주인데요. 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5441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차동환 전문가 OLED 관련주가 어제 좀 많이 움직였던 흐름을 제가 포착을 됐는데 근데 어제는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이제 좀 시세 초입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시세 초입이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 먼저 일봉을 다시 보시게 되시면 지금 거의 올 한 해는 계속 추세 하락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상승이 이제 나오나 지금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월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시게 되시면 지금 거의 뭐 2017년에 28,650원에서 지금 이제 8,000원까지 그렇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추세 하락은 거의 끊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제 상승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올해는 이제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음 해를 봐야 됩니다. 다음 해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항상 주목하는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이렇게 크게 보시게 되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20만 주입니다. 120만 주인데 지금 올해는 제가 선을 한번 표시해 놔 볼게요. 이게 120만 주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목해야 될, 즉 12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120만 주 정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매물 소화를 하는, 즉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120만 주 이상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고, 그동안 차트 가격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차트의 지금 강력한 저항대가 딱 보셔도 지금 1,500원 부근, 즉 10,0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그 고가를 건드렸던 8,300원 부근이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0만 주 정도가 증가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8,300원이나 아니면 천천히 상승을 하게 되게 되면
1,500원을 찍고 내려오는, 즉 종가상으로 1,500원 밑에 있을 경우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8,3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직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해에 120만 주 이상 거래가 증가가 되면 그때 다시 뭐 추가 매수나 이렇게 하시는 관점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증가를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따라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는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골라볼까요? 여기서는 전자결제 관련주인 KG 이니시스가 눈에 띄어요. 22,350원의 비중은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14.54%라고 합니다. 3426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김민재 전문가, 전자결제 관련주가 사실 예전에는 정말 잘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고점대에 빠진 모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은 손실이 좀 크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인가요? 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 비중이 14.54%. 네, 굳이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매물권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도 어쨌든 박스권 가장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같은 업종이 같이 움직여줄 때 같이 움직입니다. 즉 수급이 쏠릴 때 같이 쏠리는데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엔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횡보하는 추세의 종목들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주가 한 번 더 빼고 들어갑니다. 즉 여기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지금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종목을 매집한 매집 주체들은 그렇게 뭐 다 수익을 모두 주기 위해서 착하게 운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일부를 한번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을 끌어올릴 때 개인들의 매수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매집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 크게 차트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전 저점 부분보다는 약간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한 18,9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왔을 때에도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별로 딱히 주목을 받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탄력 강할 종목으로 그냥 신규 종목 쪽으로 현금을 활용하시고요. 이 종목은 가만히 두셔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내 계좌에서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보고 계시면 알아서 올라와서 수익권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상승폭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워낙 매물대가 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매수가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군계 일학 같은 종목 찾아보시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 뛰어난 종목 알려드릴게요. 힌트 보시죠.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7글자. 나는 케이블 메이커. 케이블 만드는 회사 같은데요. 곧 알아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3글자입니다. 대만의 강호 만나러 갑니다. 대만에 사는 강호 씨, 저희와 만나주실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는 잠시 뒤에 들어보시죠. 오늘 힌트가 좀 아리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 7글자고요. 나는 케이블 메이커. 후후후후. 차동환 전문가, 오늘 노래를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아까 추측하신 대로 네. 케이블이 주 업종이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전문가님이 힌트를 짜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노래를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불렀는데 혹시 노래에 대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저 노래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군요. 케이블 관련주인데 앞으로 케이블 관련주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원자재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이제 이런 수혜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일 이제 추천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짤막한 힌트 주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3글자인데요. 대만의 강호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대만에 친척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럼 강호 씨가 누구예요?
그냥 힌트 항상 1차원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네. 쉽게 이번에도 좀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급등주 위주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 위주의 종목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창에 급등주를 치면 나온다고요? 아, 이 그건 종목이? 아니고요. 네. 주식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방송을 보시지 않을까 해서 네.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 대만의 강호를 치면 나올 수 있다. 네네. 이 종목은 그럼 급등주란 말씀이시죠? 그럼 네, 지금 맞습니다. 자리가 좋나요? 네, 자리가 좋고요. 지금 항상 이제 매주 오기 전에 추천드린 종목, 수익 드리는 종목으로만 바로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저희 최근에 또 김민재 전문가의 또 급등주들이 엄청 잘 갔습니다. 이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드리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또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힌트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즘 너무 춥죠? 춥기도 하고 네. 돈도 못 벌고 아유, 소리 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춥기도 또, 하고 네,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 테스를 네. 어저께 계속 안 올라오더니 어저께 처음으로 올라오긴 해. 네. 올라오긴 해. 어저께 그래서 내가 늦었어라. 어저께 내가 매도를 해야 되냐.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잡아야 될 것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여기서 기아이면 상담 듣고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쓰겠다 하고 했더니 내 뜻대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매도 어제는 올라가면 올라왔는데 오늘은 네. 또 3% 넘는 하락이 있어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목표가 얼마 보세요? 아니 방송에 늘 나옵니다고 35,000원이라고 목표가는. 35,000원. 이 종목 어떻게 매수하게 됐어요? 어떻게 아니라 그전부터 테스트를 갖고 많이 놀았어라 옛날에. 아, 이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도 하시고, 그래갖고 테스트에다 돈을 많이 줘버렸어라. 아,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얻으셨는데, 최근에는 네,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그래서 하셔서, 이제 아는 종목이라 네, 사람이 주식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함부로 푹푹 상비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종목을 들어가야지 그것을 알지 모르는 종목은 썸뻑 못 살아. 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50%가 될 거예요. 아, 비중이 크시네요. 예.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가 29,300원인가? 네, 29,300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잘 좀 해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민재 전문가 테스 얘기 다 들으셨죠? 네, 상담 맞습니다. 정말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거 팔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냥 조금 더 낮게 잡으시려고 파시는 거예요? 아니, 사타파스 하려고. 요거 샀다 팔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조정 마치고 다 올라왔어요. 뭐 방송에서 뭐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거 뭐 목표가가 34,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35,000원. 네, 뭐 35,000원. 뭐 사실 여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샀다 팔았다 할 종목이 아니에요.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급등주 하실 거면은 샀다 팔았다 하셔도 되는데 요거 이미 지금 조정 마치고 사실 요때 보시면 주가가 계속 네. 올라가다가 예, 지금 조정을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제가 29,200원을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가격대를 어제 돌파했어요. 그쵸? 예, 예, 예. 네, 어제 이 가격대 돌파해놓고 오늘 빠졌는데 어쨌든 29,200원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쵸? 예, 예. 그러면 주요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 종목이 이날도 보시면 약 7% 가까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앞에 차트를 조금 돌려보시면 지금 코로나19 전 고점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전 고점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주요 저항권인데 이 가격대를 갭으로 깨고 올려놓을 만큼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도 갭으로 깨고 올려놨고요. 지금 오늘 같은 예. 경우에도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스피가 약간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약간 조정받으려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조정받았다가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다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저항권 위로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그래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량주예요. 지금 뭐 네. 굉장히 뭐 아, 반도체 그래요? 쪽에서도 그렇고 뭐 비메모리 쪽도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네. 우량주는 샀다 팔았다 하시면 수익을 많이 못 보세요. 왜냐면 매수가가 계속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샀다 팔았다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상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때 샀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매수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냥 이때 갖고 있고 지금 여태까지 갖고 있으셨으면 수익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샀다 팔았다 하시면 몇 프로 수익 안 보고 파셨을 거라서 지금 만약에 샀다 팔다 팔고 하시고 싶으면 테스로 하시는 건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종목은 한 비중 20%에서 25% 정도 그냥 묻어둔다라고 가져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34,000원, 35,000원까지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수익 제일 잘 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얼마? 결론적인 올해는 부분 한- 원하시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요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뭐 팔고 다시 잡을 바에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조정 다 마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목표가가 35,000원 이외에는 못 올라가요? 아니요,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아직 뭐 비메모리 사업 쪽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메모리 사업 쪽 주가가 반영이 되면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시일은 오래 걸려요? 지금 조정 마쳤으니까 시일을 별로 안 걸릴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들 반도체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지금 안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지금 테스도 사실 많이 안 올라간 편이고 뭐 원익 QNC도 그렇고 뭐 KC텍이라든지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 대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20%는 그냥 묻어두세요. 지금 가격대에서 묻어왔다가 35,000원대 파시고 나머지 비중 한 30%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주, 뭐 급등주나 이런 거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시청자님. 고맙고, 너무 네, 고맙고,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쭉 홀딩하셔서 좀 큰 수익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님 사랑해요. 네. 네, 시청자님 또 괜히 또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뿌듯해지고요. 애청자님들도 꼭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전화 상담 마쳤습니다. 다시 문자로 넘어갈게요. 문자 하면은 이번에는 방송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앵커님 전문가님. 저희도 감사하고요. 첫 번째 문자는 동성제약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13,500원에 비중이 60%라고요. 6013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나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예쁜 제인 앵커님 RFHIC 41,000원에 비중 20% 지금 수익권이라고 하세요. 지금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151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두 문자 풀어볼게요. 먼저 동성제약입니다. 매수가가 13,500원에 비중이 60%인데 이분은 오늘 이 종목 자체가 5%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손실권이에요.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차동화 전문가 매수하신 지 그래도 몇 달은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올라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윗꼬리도 있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포비등 이유로 해서 코로나 이제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일단은 아래에 이제 거래량을 좀 표시를 해뒀는데 제 기준의 거래량은 약 1,400만 주 이상입니다. 근데 일단 저 역시 여기 7월 23일 날 이제 종가로 23%에 마감을 했죠. 요때 이제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참 좀 이렇게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거래량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000만 주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00만 주 이상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7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늘어난 구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물 소화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월봉으로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2019년도에 이제 2018년도에 상승이 나오고 2019년도에는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뭐 딱히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에 관련주에 이슈가 있었지만 딱히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아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 7월달 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일본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보게 되게 되면 결국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필요가 좀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준비는 다음해입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8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좀 관심권에 좀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13,5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단 사실 이제 주가 위치상 부담이 너무 없습니다. 즉 다음에는 저 역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서 매물 소화 관점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장기 보유가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좀 이렇게 홀딩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올해 안에라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대폭 축소를 하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8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시는 걸 보시고 다시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네요. 다음 고른 문자는 RFHIC입니다. 41,000원에 비중 20%, 지금 수익권이라고 정말 기뻐하셔요. 느낌표가 엄청 많았는데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예전 추천 주기도 하고요. 지금 이분 수익 좀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또 홀딩일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할까요? 별로 수익 많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몇 프로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뭐 이 종목 제가 항상 시장 조정 구간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최근에야 급등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시장 조정받으면 무조건 2차전지나 5G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G RFH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 보시면 누가 봐도 박스권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계속 시장이 좀 조정받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8월달에는 뭐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뭐 3단계 격상된다 아니면 뭐 추석 연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뭐 대선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RFHC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전 저점 깨놓고 8월 달에 개인 물량 다 털어내고 이 종목이 자체적인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면 이번에도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시장의 웬만한 악재가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5G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는 5G를 특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KMW, 오이솔루션, RFHC 세 종목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 아직 수익 많이 보신 거 아니고요. 지금 이 종목 상장된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이 48,600원인데 이거 넘을 때까지는 안 파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갈 거고요. 여태까지 이 5G 종목들 보시면 이 자체적인 5G 성장성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한 번도 조정받은 적이 없고요. 지금 RFH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하단 추세선 계속 정확하게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누가 봐도 누군가가 주가 관리한다는 게 보여질 정도로 저점 관리 제일 잘해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가 주가 계속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박스권이 긴 만큼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48,600원 올라갈 때까지 안 파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48,000, 그 전고점까지는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G 업황이 좋다고 하니까요. 꼭 더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이죠.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알서포트, 링네트, 원익 QNC, 수산 INT.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들은요. 정말 단기간 내에 아주 큰 수익 보셨고 또 원익 QNC 특징주 나왔던 종목인데 정말 큰 수익 주셨고요. 수산 INT도 저번 주에 주셨나요? 정말 큰 수익 빠르게 주셨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렇게 급등주 잘하시고 중장기도 잘하시는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링네트 추가로 하겠습니다. 링네트 지금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로 해서 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또 단기간에 재택근무 관련주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 종목 앞으로 버틸 각인가요? 네, 버틸 각입니다. 계속 버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급등주 지금 오늘 제가 또 가지고 올 급등주 매수하시려면 수익 실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주 급등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매주 오시기 전에 항상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추천주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링네트 마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이 알서포트 친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알서포트 갖고 올 때도 제가 목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보시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장된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을 갱신을 했습니다. 즉 올라갈 때 이제 매물이 없습니다.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제일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매물이 없겠죠. 단순하게 이제 나올 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알서포트나 링네트, ECS 모두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다 가능하다. 그리고 계속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감소 추세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계속 단계가 격상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링네트는 주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매물 없고 차익 실현 매물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 매집한 매집 세력들이 호재가 계속 있어서 계속 끌어올리면서 보는데 수익 낼 수 있는데 굳이 팔고 나갈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정도만 수익 실현하셔서 다음 급등주 잡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링네트 아까 앞으로 차익 실현할 물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종목 좀 무섭지만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아시겠지만 네. 신규 매수하실 거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급등주 딴 거 매수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린 저는 올라간 거 잡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만큼 올라갈 거를 밑에서 그냥 다시 잡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네트 큰 수익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링네트 버텨보자. 재택근무 강화에 더 갈 종목이라고 합니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 각 8각이었습니다. 오늘 종목 더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게 계속 종목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종목 공개를 볼게요. 먼저 차동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7글자인데 나는 갭을 메이커. 차동환 전문가 어떤 메이커? 예, 제가 이제 추천드릴 스윙 종목은 메이커. 네. 이제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아, 네. 네네. 일단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두 개의 생산 법인과 미얀마의 이제 생산 법인을 두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요. 전선 사업은 국가 정부의 관계가 중요한 동시에 장치 산업으로서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1996년에 진출하여 동남아 지역에 터줏대감 격으로 입지를 다져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빠르게 탈중국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착지로 베트남과 인도 등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전력 수요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베트남 정부에서도 도시화와 스마트 시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부족한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압 전선을 초고압 전선으로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인프라 확대와 통신 케이블 등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진의 전력 케이블로 인해서 다음에 실적 증가는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이제 새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이제 최고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상승 이유는 뭐 추가 뭐 부양책과 이제 뭐 백신 개발 등이 있겠지만 금일 새벽 이제 미국 제롬 파월 위장이 23년까지는 자산 매입과 채권 매입 등을 하여서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제로 금리를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가 제3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우려감으로 인한 그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이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를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풀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를 보였고 원자재와 그다음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 화폐의 그런 상승세가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현재 이제 3분기 구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무려 22%나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리 가격 상승도 동사의 매출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이제 뭐 8,000원과 7,800원과 7,400원에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일단 이게 큰 그림으로 일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140만 주 이상 늘어나게 되면 조만간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주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7월 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많이 답답했던, 즉, 전선 업종이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업종이 아니기다 보다 보니까 이제 소외가 됐는데, 금일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쭉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고점이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월봉을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느껴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주봉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목할 부분은 사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서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매물 소화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050원의 종가 마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8,000원에 종가 마감을 하였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이렇게 갭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갭을 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7,800원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하락을 하게 되면 7,400원까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7,800원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00원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원으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동환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였습니다. 앞으로 잘 가기를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죠. 세 글자인데요. 대만의 강호 만나러 갑니다. 김민재 전문가. 네, 이거 만나러 종목명 갑니다, 노래. 말씀드리면 N게임이라는 네. 종목이고요. M게임이었어요? 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게임이 나올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발음이 안 되는 진열혈 강호라고 해서 이제 12월 10일에 이제 대만 쪽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M게임의 대표적인 게임에 이 열혈 강호가 온라인 버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만 출시를 시작으로 이제 뭐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이제 점점 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 쪽으로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로 지금 게임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19의 이슈에서 지금 수혜가 좀 부각이 된다. 지금 뭐 그 무거운 펄어비스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게임 종목들도 내년에도 좀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종목 뭐 게임주라서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얘도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무수산 INT처럼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게임 요거 코로나19의 수혜주라는 게 뭐 게임이기 때문이란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은 정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 또 바로 갈 종목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차트를 보시다 보면 좀
화면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2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은 손절가 4,9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6,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명은 일단은 N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트에 종목 하나 더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그 종목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오늘 장중에 올라가서 종목 교체했고요. 이거는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장에서 또 바로 잡고 싶으시면 딴 종목 잡으셔도 상관없다. 2개 다 잡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잡으시면 단기간에 급등 많이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좀 종목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2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성격의 M게임을 가져오셨습니다. 급등주라고 하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